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이 시대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소수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다수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말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폭로로 스포츠계 미투가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전직 유도 선수가 실명을 내걸고 체육계 미투를 또 폭로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도회는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체육계의 폐쇄성, 침묵의 카르텔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증언은 스포츠 강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졌던 부끄러운 모습이라면서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월드스타 심석희 선수의 폭로에 이은 이번 유명 국가대표 출신이 아닌 심유용 씨의 폭로는 우리 체육계에 얼마나 더 많은 미투 사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양들의 침묵 속에 늑대들의 폭력이 만연해왔습니다. 국가대표이거나 국가대표였거나 국가대표를 꿈꿨던 선수들에게 가해진 성폭력입니다. 체육계는 사죄하고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여당발. 여당발입니다. 네. 야당이 아니에요. 여당발 탈원전 논란에 야당이 이제 가세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에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 가서 특별 강연을 하면서 한 발언이 네네. 이제 시작입니다. 예.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중단하고 신한울 3, 4호기와 스와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네. 여기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거들기에 나섰습니다. 좋은 화두를 던졌다. 예. 예, 이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죠. 이해찬 대표도 좀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했어요. 검토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것은 보완하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반면에 이제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들은 그동안 계속 이제 이 탈원 원전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용기 있는 발언 환영한다. 네네. 이 지금 탈원전 정책 원점에서 재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네네. 또 이야기를 했고요. 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한다. 같이 힘을 보태고자 한다라고 네네. 또 거들고 나섰습니다. 보수 야당의 환호, 뭐 청와대의 선긋기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겠죠. 예. 송 의원 측은 당연히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지만 속도 조절을 이야기한 것뿐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또 나섰습니다. 네네. 이걸 뭐 송 의원의 자기 정치, 뭐 차기 대권으로 가기 위한 뭔가 이렇게 정책 차별화, 네네. 이런 시각도 없잖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원전 수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네네. 이거 지금 논의를 조금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시 지금 기회가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 영국하고 터키에서 저가 수주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밀려났죠. 그리고 지금 체코 원전 좀 수주전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난번 대통령 외국 순방 때 한참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최근에 그 영국하고 터키에서 사업을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그 틈을 좀 노리는 것도 한 전략이긴 합니다. 네. 원전 정책을 포기하면서 다른 나라의 원전 기술을 수출하겠다. 이게 좀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좀 네. 문제가 있죠. 그리고 상대국도 당연히 그 부분을 좀 면밀히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뭐 전력 생산량 뭐 한 거의 30% 가깝게
원전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원전 기술에 대한 얘기는 세계적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전 수출을 목표로 한다면 네네. 사실은 이 지금 송영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네네. 좀 적극적으로 또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 에너지 정책과 딱 지금 맞물려 있는 사안이에요.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이게 지금 사상 처음으로 하루 이틀 사흘째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그리고 충청 일부에 이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네네. 이틀째 지금 발효 중인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 대부분도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시에 내려진 비상저감 조치도 3일째 연속 발령 상태고요. 대기 정체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계속 유입되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지금 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네네. 이 베이징하고 서울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연동하는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죠. 예. 중국은 계속 뭐 우리 쪽에서 가는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런 상황이고 오늘 오후부터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이 대기 정체가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긴 한데 네네. 사실은 어제도 똑같은 관측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 덜 움직이고 네네. 예, 더 잘 씻고 더 잘 먹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전 그 미세먼지 관련된 이야기는 2부에서 조금 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계 미투 유도 선수 신유영 씨가 어제 아주 실명을 딱 내걸면서 콕 집어가지고 폭로를 했어요. 네. 용기 있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으로 뛰고 있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미투 폭로에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네. 공개적으로 방송, 신문 인터뷰에 지금 이제 본격 나선 상황입니다. 고1이었던 이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정도 코치로부터 이제 그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아마 그 부인이 알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소로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으니까 돈으로 회유하려고 했다는 거고 또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유용 씨가 지금 다른 피해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한 발언도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용기 냈으면 좋겠고 네네. 자책하지 말았으면 한다. 네. 용기를 내달라.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죠. 예. 심석희 선수의 경우하고 달리 지금 언론이 가해자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예, 뭐 영어로 표기하고 있죠. 영어 이니셜로. 그런데 그 공개해야 한다라는 여론도 지금 굉장히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드러난 일뿐만 아니고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히 조사 수사하고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체육계 내부의 입막음 시도를 좀 염두에 둔 그래서 이 피해를 당한 선수들을 좀 도와주는 발언인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그런데 과연 실제로 이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로 연결이 될지 이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제 워낙 큰 이슈들이 나와서 그랬나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차 소환 조사가 진행된 것이 별로 그렇게 언급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되다 네네. 보니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1시간 가량 이제 1차 소환 조사를 받았죠. 그 다음 날 또 비공개로 출석해서 10시간 이상 조서 열람을 했고요. 하루 쉬고 어제 다시 이제 11시간 반가량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겁니다. 네네. 1차 소환 조사 때는 뭐 강제징용 사건 재판 개입 그리고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부분을 집중 조사를 했다 그러고요. 어제는 그 나머지 혐의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옛 통진당 재판 개입이라든가 이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네네. 이번에도 역시 혐의는 뭐 계속 부인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네. 또 역시 오늘이나 내일 또 장시간 또 조서 열람도 하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예. 한 차례 정도 더 소환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2차례 다 불발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하물며 그런데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과연 발부해 주겠느냐. 글쎄요. 그렇다면 뭐 차라리 내지 말고 바로 기소로 넘어가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인 송영길 의원 발언, 정치권의 탈원전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용기 있는 고백,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저희가 송영길 의원으로부터 직접 입장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 측이 당연히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노후화된 화력발전에 대한 대책,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속도 조절을 이야기한 것뿐이다. 현 원전 건설 재개라는 야당 입장과는 좀 다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야당 입장이 어떨까요? 들어보도록 하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어제 그 대표께서 송영길 의원의 그 언급과 관련해서 용기 있는 고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송 의원은 원론적인 얘기했다고 하면서 야당 입장과 좀 다르다. 이런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송 의원 발언하신 내용이 네네. 그 정도조차도 과거에는 거의 여당 내에서는 금기시 되어 있었던 발언인데요. 예. 어쨌든지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네. 다만 당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송영길 의원을 비판을 할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송 의원 입장으로서는 탈원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 속도 조절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일부 후퇴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어쨌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저는 국가 전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공론화 과정은 청와대 입장을 봤을 때 사회적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이거는 정리된 문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는 했는데 네네.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국가 100년 대계를 책임지는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그런 방향을 잡는 것 치고는 네네. 대단히 좀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예, 독일 같은 경우에 이 탈원전 정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수급 계획에 기초해서 2년에 한 번씩 이 산자부에서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탈원전 정책을 하려고 하면 충분한 공론화 정책을 거친 다음에 국회에서 법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고 나서 네네. 그리고 나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사회적 공론화가 설치되고 사회적 공론화 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했는데 네네.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보도를 보더라도 지금 국민들 입장이 굉장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뭐 이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의지와 같이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약간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데요. 예. 저는 제가 지금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 주요한 어젠다. 네네. 그러니까 소위 이 대통령과 여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주요 개혁 법안, 네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국정원법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런 어젠다와 또 야당이 얘기했던 탈원전 재고 문제라든가, 네네. 또 특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토론을 해서 네네. 저는 빅딜을 하고 적어도 이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친 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네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까지 언급을 하시는 거 보면 뭐 과거 다른 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었죠. 국민투표도 거치고요. 4번씩 거쳤죠. 네네. 예, 대만도 마찬가지고 스위스도 그러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이 국가의 경제나 이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네네. 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 탈원전 저도 사실은 제가 과거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네. 기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하고 다만 이제 탈원전 정책의 기조하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을 소프트 랜딩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시 우리 당의 그 방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이제 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산업 생태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파악하면 할수록 이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예, 송영길 네. 의원이 이번에 발언한 것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을 이 발언을 하기까지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것이 저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지 그 원자력 산업계의 그 모임에 신년 모임에 가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자리에 참석한 것 자체도 굉장히 이런 발언을 하려고 가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송영길 의원의 그런 발언이 이제 출발점이 돼서 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논의가 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청취자분 의견 주고 계시는데 9944님이 이런 예. 질문을 하셨네요. 이슈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탈원전 관계 관련해서 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답변 그러니까 하시겠습니까?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CO2 배출량을 줄이는 것인데요. 네네. 그거에 지금 탈원전 정책이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줄인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체 에너지에 생산되는 양이 있는데 네네. 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니까 네네. 결국은 지금 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이 줄어든 것만큼 급격하게 늘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네. 결국 화력 발전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단가도 높아지고 한전은 적자 더미에 지금 빠져 있고 네네. 지금 미세먼지는 더 악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미세먼지 CO2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환경운동가들은 대부분 또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원자력을 지금 탈원전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하나는 안전성 문제고 하나는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네네. 얘기인데요. 안전성 문제는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도 처음에는 원전 폐쇄로 갔다가 다시 원전을 지금 재개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안전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 중국 동쪽 이 해안에 밀집되어 있는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또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중국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이 비용이 지나치게 사유 핵 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원자력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모르지만 원자력 발전을 한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으로 원전을 짓냐 안 짓냐라고 하는 이 한계 비용의 문제로 이것은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미 투입된 비용들이 상당하게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이미 한참 시작된 원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새로 설계되거나 계획해야 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면 하더라도 그게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네. 그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건과 관련돼서 탈원전, 특검 이런 것들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빅딜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많이 걸리지 않죠. 사실은 뭐 제가
원래 당초 정상적인 일정이라면 네네. 2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예. 2월 5일이 설이요? 예. 이기 때문에 제가 1월 중순이나 하순으로 당겨서 이 문제를 빨리 의논을 하고 네네. 10년 초에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대타협을 하자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욱이 지금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어제 민주당 홍영표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원내대표 회동에서요. 네, 전혀 지금 먹히지가 않습니다. 네네. 홍 대표께서는 임시국회 열게 되면 기재위나 운영위나 지금 청와대 여러 문제들 때문에 정쟁을 위한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정부에 뭔가 문제가 있고 정부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국회를 소집해서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대통령께서 개혁법안이라고 얘기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빗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법안에 대한 심사와 협의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네.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를 열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이미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해서 1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자라고 한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또 선거법안 합의 처리 이 부분 두 개를 이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국회 소집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합의문을 사문화시키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관련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입당 신청했다가 복당이 불허가 됐습니다. 예, 자, 예. 일각에서 이제 이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이나 특히 민주평화당 쪽과의 예. 연대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민주당이 현재 그릇의 크기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용호 손금주 의원님들이 그동안 무소속에 오래 남아 있으면서 민주당의 입당 타진을 지속적으로 저는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사전에 상당한 조율을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당 의사를 밝히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예. 그 이후에 해당 지역구의 현재 민주당의 지역위원장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또 민주당 내 주류 세력들이 불로운도를 받을 수 없다라고 네네. 하면서 배타성을 보여준 저는 사례가 이번 사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지 여당이라면 두 의원에게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신뢰의 문제 또 포용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큰 틀의 의사결정을 했어야지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제가 다른 당의 얘기라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대 연합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께서는 공감하시는지요? 공감은 하기는 그렇고 저희 당은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부터 초지일관 네네. 저희 당 자강론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제3당의 입장에서 저희 당이 바로 서고 당초의 창당 정신에 근거해서 경제 우선 정당 또 민생을 챙기고 거대 야당의 잘못된 기득권을 혁신하는 그런 정당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네네.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 한국당 입당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정치적 행보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이기는 합니다만은 네네. 황 전 총리께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정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법무부 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국정농단에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위해서
영입을 하고 또 황 총리께서 정치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사상 처음으로 3일 연속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의 비상, 중국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인터뷰로요.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의 동종인 교수를 연결해서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사상 처음 3일 연속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요, 1군 발암물질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들이 높습니다. 하루빨리 이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아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배출원이 도대체 어디냐? 한국이냐? 중국이냐? 의견도 분분합니다. 한중일 공동 연구도 있었지만 결과 공개를 놓고 서로 팽팽한 심겨루기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올 6월쯤 발표가 된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동종인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기질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상황 심각성을 어떤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난 한 3년 정도마다 이제 그 미세먼지가 이제 겨울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상황이 조금 뭐 좋아지지 않았나 약간 이제 그 기대를 했는데 올해 겨울도 뭐 다름없이 또 이렇게 뭐 아주 심각한 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아주 추울 때만 반짝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작년도 보면은 이제 11월 말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뭐 한 4월 이렇게 아주 봄철까지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주 고농도 현상, 오염 농도가 높을 때는 아주 또 오염이 치솟는 이런 이제 약간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그 한국, 중국을 다 포함하는 지역 동북아가 대기 공동체, 호흡 공동체 뭐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서 내놓는 미세먼지의 도대체 그 주 원인이 어느 쪽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라는 보고서가 제대로 지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 답답한 그 노릇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뭐 1차적인 연구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 한중일 공동 연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그 보고서도 이미 이제 한 두세 차례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연구한 이런 결과 보고서가 이제 공개를 작년 하반기 했어야 되는데, 네네. 이제 약간 이제 뭐 중국 측에서 최근에 자기네들이 개선한 이런 효과 이런 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결과 이런 발표를 좀 미루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 동북아시아 요 지역이 보면은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공기 흐름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보통 이제 대기 영향권이라고 그러는데 예. 대기 영향권이면 이제 분명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은 이제 공기를 마시고 산다. 그래서 이제 호흡 공동체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연 3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이 주의 발령은 중국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국내의 영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이제 뭐 이거 보통 평상시하고 이렇게 아주 고농도 시할 때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제 평상시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오염원이 좀 중요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아무래도 그 고농도 원인이 되는 이제 그런 지역에서 발출되는 것이 이제 옮겨와서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이번 고농도 현상은 이제 중국 영향이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요. 네네.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항공 측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거가 이를 뒷받침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난해 생태환경부, 중국의 생태환경부의 대변인이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다. 중국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네네.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측정 자체를 이제 우리가 그 지표면에서 하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영향을 주는 이제 그 인근의 오염원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또 평상시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런 중국 같은 외부 요인이 한 30 내지 50% 정도라고 보는데. 네네.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상층 기류에 의해서 장거리 이동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이제 넘어와서 정체되는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건 중국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중국에서 오는 기류가. 네네. 그렇게 이제 서풍 기류가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중국도 북부가 있고 뭐 중부, 남부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제 영향 정도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네.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진진지라고 하는 이제 북경, 천진, 하북성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 같은 이런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영향이 크고요. 네네. 대체로 이게 이제 고농도시는 한 60 내지 80% 정도가 이제 중국을 포함한 외부의 영향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서해 상공에서 측정한 대기질 이런 관련해서 아직까지 반복돼서 축적된 자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염원이 없는데도 오염 물질의 농도가 없다에 따라서 이것은 중국 측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공 측정하는 거를 이제 한 3년 정도 전에 미국 나사에서 항공기가 와서 네네. 상공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측정한 것도 보면은 우리가 지표면에서 오염물질 이동하는 거하고 네네. 상공에서 오염물질 이동하는 거하고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다. 예.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먼지들은 이제 잘 가라앉지 않고 이제 기류에 따라서 상공 기류를 타고 이제 상당히 먼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상당히 이제 영향이 이제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요번에 기상청이 도입한 항공기는 이제 아직 이제 초보적인 이제 초기 단계의 이제 측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이제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 데이터라고 보고. 이게 이제 아주 좀 다양하게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은 추가 항공기도 도입을 해서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바람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측정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그런 것들 좀 더 명백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언급하신 게 다목적 기상 항공기를 통한 측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럼 다양한 방식의 대기질 측정을 통해 가지고선 중국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조금은 이제 우리가 이 정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도 꽤 오랫동안 이제 진행해 왔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결정이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는 걸 보면은. 네네. 이제 너무 이제 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국제 문제화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약간은 이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촉구를 하되 전문가가 그러면 전문가 그룹 나름대로 어떤 연구 결과 갖고 치열하게 한번 논쟁을 좀 해야 되고요. 네네. 또 이게 시민단체나 어떤 시민그룹 또 언론 같은 데서도 이런 여론 환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이런 이제 논의 과정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약간은 좀 의무화된 어떤 이행 체계를 가지려면은 국제 협약 같은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유엔 같은 국제 기구들도 좀 참여시키고 또 이게 정부나 또 전문가 또 어떤 민간 단체가 좀 약간 결합이 된 이런 이제 약간의 컨벤션 형태의 어떤 그 국제 협약, 네네. 기후 변화 협약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이제 공통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이 지역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하기 위한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지. 네네. 조금 이제 각 나라에서 그 도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이런 이제 지역적인 어떤 그런 개선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웃 나라의 그 대기질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뭐 이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교수님 저희가 일부에서도 다룬 내용입니다만 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그 정치권에서 그 신하늘 그 3사 그 원전 건설 재개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그 탈원전 그 논쟁이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배출 에너지원에 대한 논란 얘기 나올 때마다 석탄 화력발전소 이야기 또 원전에 대한 이야기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당연히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이런 이제 에너지원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다뤄야 되겠는데. 네네. 근데 한 가지 에너지원이 이제 하나의 그 이렇게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 네네.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친환경적인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확대를 해서 가야 되겠는데, 당장 에너지 소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에너지 믹스라고 그러는데,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네네. 하지만 각 에너지원이 또 다른 각각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각 에너지원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제 각 에너지원 우리가 같이 써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너무 흑백 논리로 가다가는 이게 결국은 방법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였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3부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